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는 주식을 자, 오늘 화면을 보시면 최악의 날이죠. 다 빨간색이에요. 자, 어마어마한 하락장이었는데 지금 S&P 500 중에서 그나마 지탱해준 주식이 비료 쪽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P&G, 월마트 이런 주식들이 좀 덜 내려갔어요. 오늘 사실 최악의 날이에요. 지금 2020년 6월 이후로 최악의 날인데 오늘 나스닥이 5.16%가 내려갔어요. 6개의 large tech 컴퍼니들이 오늘 하루 만에 500빌리언이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당연히 하락은 CPI 리포트가 나와서 그 안 좋은 CPI 때문에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두 가지 CPI 리포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다 카운트한 all items랑 요거 빨간색 items less food and less energy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연준이 사실 보는 거는 이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랑 푸드 비중이 없는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게 지금 더 큰 문제였어요. 근데 예상도 8.1로 예상했어요. 그러니까 내려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8.3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안 좋은 사인이에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고 지금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내려와야 된다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치만큼도 내려오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봤을 때 에너지는 확실히 내려왔어요. 예상대로. 제가 어제 가솔린 프라이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잖아요. 좀 내려올 것 같다고. 이거는 잘 내려왔어요. 요거 빼고는 지금 내려온 게 거의 안 보여요. 제가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중고차랑 새로운 차, 이게 차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벤토리가. 그래서 이게 좀 내려와 줄 거라고 봤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았고, 그리고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것도 배로 운영하는 쉬핑 쪽이 지금 가격이 많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이번 달에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CPI 요 데이터는요, 조금 레깅 인디케이터예요. 지금 좋게 보이는 게 한 2달 뒤에 데이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연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미연준은 항상 레깅 데이터로 월크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작년에도 조금씩 사인이 보이기 시작할 때 훨씬 더 사실 심각했어요, 전부터. 근데 연준 같은 경우는 우린 괜찮게 보인다. 왜냐하면 레깅 데이터로 월크하니까요. 그게 제일 저는 연준이 마음에 안 드는 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연준이 지금 움직이는 대로 주식시장이 움직여야지 지금 돈을 벌 수 있어요.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식이 더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지금 현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리포트를 지금 분석을 했을 땐요. 자,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몇몇 부분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1년어치랑 한 달어치 상승 여력이 나와 있어요. 요 숫자가 작년 대비 얼만큼 올라갔냐, 지난달 대비 얼마나 올라갔냐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숫자를 다 분석해 봤을 때 심각하기는 해요. 음식도 매달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는 사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작년 대비 비교했을 때 아직도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이고, 그러니까 이번 달에 마이너스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PI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결과를 갖다 줬는지 이제 보여드리면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갔어요. 8월 15일에는 내년 말까지 3.25에서 3.5 상태였어요. 9월 1일 날 연준이 조금 헛기시한 발언을 하기 전에 금리 인상이 다시 올라가면서 이 레벨이었어요. 자, 근데 오늘 9월 13일 CPI 발표가 나온 후 4.25까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50포인트만큼 금리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제 주식시장 발류에이션 어저스먼트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무슨 결과를 갖다 줬나? 10년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세. 제가 이게 끊어져야지 좀 주식시장이 찐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저항선 근처에 있죠. 2년 채권 금리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거의 엄청난 양봉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금 보세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전고점 레벨에서.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따라 주식시장이 어저스먼트를 받고 있다. 이걸 꼭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몇몇 키 주식들을 보면은 이제 QQQ 같은 걸 분석을 해봤을 때 올라가듯 싶다가 이제 갭 하락한 다음에 쫙 내려왔죠. 근데 거래량 상승하면서 하락하는 게 제일 안 좋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오늘 그 사인이 있어요. 여기서도 있었죠. 그리고 스파이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량이 이때 안 좋은 CPI 나왔을 때도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이 이후로 지금 최고치예요. 충분히 지금 금리 인상 확률이 이때보다도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다시 내려오더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내일 상승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몇 주간 봤을 때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키 주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확히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안전한.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역대급 리버설이 여기서 있었다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오늘 크게 하락함으로써 확실한 건 뭔가요? 결국 나스닥 지수 2배 정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장주 따라 비트코인은 많이 움직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 애셋, 성장주 쪽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좀 오늘 많이 하락한 주식을 몇 개 분석해 드리고 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9.3%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 유난히 더 많이 하락을 했나 분석을 해드리면 지지선이 끊어졌어요. 지지선 여기서 3번 지탱해주고 좀 올라와 듯 하다가 지금 끊어지자마자 이제 스탑로스를 여기 거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알고리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고요. 어떤 패턴 안에 주식이 있는데 그 레벨이 끊어지게 되면은 유난히 주식들이 더 많이 하락할 때가 있고, 어떤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을 뚫고 상승하게 되면은 주식이 유난히 많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근데 그런 케이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글도 오늘 좀 많이 하락했죠. 다른 주식들 비해서 6%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지지선이 이것도 끊어진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거래량 크게 하락해서 구글 같은 주식도 안 좋게 보이고 있고, 자, 그 다음엔 조금 괜찮은 주식들을 보여드릴게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엔페이즈 에너지 같은 주식을 보세요. 오늘 나스닥이 5.1%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1%밖에 하락을 안 하고 오히려 음봉이에요. 이것도 제가 언급해드렸던 주식이 리벤트, 리티엄 배터리 관련 주식인데 이것도 오늘 거의 마이너스가 아니죠. 지지선 레벨에서 딱 지탱해주고 있고, ALB 같은 경우도 오늘 약간 상승을 했어요. 여기 이동평균에서 지탱해주고 있고요. 자, 이런 주식들의 공통점이 뭔가? 엔페이즈 에너지 볼까요? RS 레이팅이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고 최근에 실적이 좋았죠. 리벤트도 보시면 마찬가지예요. 650% EPS 성장률, 가이던스 최근에 많이 올렸고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매출 성장률이 오히려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정부에서 푸시해주는 베네핏이 있는 주식이에요. ALB도 마찬가지. 실적이 오히려 최근에 더 좋아지고 있죠. 이런 주식들이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실적이 좋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고 RS 레이팅도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찰지 포인트도 좀 애매한 케이스. 이거는 좀 고평가 성장주고 확실히 수익이 없는 주식이라서 조금 더 위험하긴 하지만 이것도 사실 RS 레이팅이 90인 상태이고 잘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EBH도 지금 지지선 레벨에서 오늘 2.5%가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12평선 아직도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 대비 힘을 받으면서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보세요. 실적이 좋고 RS 레이팅이 높고 지수 대비 힘을 받는 주식들이 별로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주식을 계속 추매하시면요, 더 블랙홀에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이쯤이면 바닥이겠지 매일 얘기를 하는데 페이스북은 지금 최저점 찍은 상태잖아요. 근데 언제가 바닥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업스타트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발류에이션으로 분석을 했을 때 147P예요. 이거 그러니까 엄청 고평가됐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막 PE가 14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저평가되지 않았나, 내년에도 성장률이 있고 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근데 팩트는 투자자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레벨에서 스트렝스가 보이기 시작을 하든지 키랩에서 반등을 해준다든지 큰 손들이 갑자기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호재가 있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매하는 거를 원치 않아요. 근데 그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RS 레이팅 27이에요. 물론 좋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굳이 막 추매하는 걸 원치 않아요. 적어도 지수가 좀 많이 오버솔 됐을 때, 지수가 반등해 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럴 때 매수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리 인상에 더 센시티브한 섹터예요. 광고 쪽이. 그래서 조금 더 타격이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RS 레이팅이 10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망이 안 좋고 지금 중국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아요. 그리고 경기를 굉장히 잘 타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조금 더 발류에이션으로 볼 때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볼 때나 굉장히 많이 오버솔 됐을 때까지요. 근데 사실 그런 레벨 돼도요, 저는 다른 주식을 일단 매수 추천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좋은 사인이 보이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 대비 힘을 받고 있는 주식을 오히려 조금씩 매수하든지 보유하시는 게 안전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평선과 지지선이 잘 지탱해 주는지 확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랑 구글 같은 주식은 아직 추미하기 이르다고 보여.
스트렝스가 보이던지 완전히 오버솔드 컨디션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게 지수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으로 좀 더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금리를 계속 모니터링 해야 돼요. 금리 인상이 다시 바뀌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다시 좀 하락세로 다시 이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이런 지수 관련 주식들은 잘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단기적인 하루 이틀 반등에 너무 속지 마세요. 전체적인 흐름과 좋은 셋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엄청나게 오버솔드 컨디션이 됐을 때나 막 지지선 키레벨 때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MD를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AMD 같은 주식을 보시면 요런 키레벨은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 주식이라서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AMD라는 주식이 보이시죠? 이 지지선 레벨. 그래서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지탱해줬어요. 그럼 여섯 번째도 지탱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지수 대비 힘도 못 받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이런 주식은 적어도 이 레벨까지는 기다릴 거예요, 저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AMD는 굉장히 스트롱한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키레벨을 저는 볼 것 같아요.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엄청나게 하락을 했어요. 지표를 봤을 때 RSI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저점 레벨을 만약 찍고 다시 저점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런 사인이 이제 보이던지 아니면 이제 MACD 크로스오버가 이제 이 밑에선 생기기 시작한다. 뭐 그런 사인이 보이면은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기술적인 면에서 볼 때. 참고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요, 80에서 90% 자동화돼 있고요. 더 많이 자동화돼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왜냐하면 자동 매도가 많이 되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보는 게 펀더멘털 분석이 아니고 이런 기술적인 분석이에요.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이 더 저평가될 때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릴리스틱하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은 분석을 해드렸어요. 저는 기술주는요, 일단은 조금 더 프로퍼 셋업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는 게 안전할 듯 싶어요. 정말로.